팔자의 유형별로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결혼하는 거예요. 네? 식상생재하는 사주는 식상생재하면 결혼하는 거야. 네? 개사 병진입니다. 개사 병진이고 지금 30년 개해대운입니다. 개미대운이에요? 개해대운. 병진, 을묘, 갑이 개축대운 되겠네. 그죠? 갑인대운인가? 이 사람이 인왕하지 않나? 한눈에도 그죠? 쉬는 분은 없어 인왕하죠. 그죠? 인비가 왕하는 그런 거죠. 그럼 두 사람의 배연 질문인가요? 네? 두 남녀의 배연에 관한 질문인가요? 예. 여자분이 10대원이래요. 갑인대운인가요? 10대원. 대원스러워 10대원. 10대운인가? 그럼 병진으로 하는 거잖아. 병진, 을묘, 갑인병에 있네. 갑인병인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인비가 지금 왕. 30개축대운이면 30개축 40인자. 개축이에요. 여자 사주가 이렇게 인비가 왕하면 홀로 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웃으세요? 뭐 어째서? 딸하고 거의 비슷해서. 아, 이 말은 안 맞길 바랍니다. 아니, 딱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인비가 너무 왕하면 못 써. 혼자 사는 그 외롭게. 우리 딸이 그러면 아이고 뭐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팔자는 안 믿, 난안 믿으니까. 아는 사람은 두고 있다면서. 네? 인기가 왕이면 아는 사람은 두고 있다면서요. 아, 인성으로 왕하면. 근데 이 비겁으로다 왕한 사람들이 되게 또 이렇게 더 홀로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 인이니까 관을 만나는 것이 좋은, 관이 맞는데 이 사람은 관왕하죠. 그죠? 이 사주는 사주의 대세 같은 경우가 제관이 공정이죠. 그죠? 제관이 공정이죠. 근데 내가 관격은 재를 만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재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관이 인을 갖다 보면 관 자체가 재하고 인 이렇게 이 삼자가 됐잖아. 그럼 재를 만나는 것도 괜찮고 인을 만나는 것도 괜찮은데 이 사주는 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관인 삼자를 갖다가 어떻게 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주는 인으로 가려고 하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죠? 관이 인을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재생관이라면서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을 만난다는 얘기는 고요하게 좀 쉴 때가 됐고 이제 안정을 갖다 추구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여자 인비형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냥 안정된 삶 자체를 갖다가 많이 얘가 우리가 홀로 있다는 얘기는 안정된 삶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고요하다는 얘기예요. 고요하다.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 두 관계. 결혼을 한다면 임술까지 가야 되는가? 네? 임술. 임술일 임술월까지 가야 되는가? 월이요? 임술개. 그렇죠. 그 정도 가야지 얘기가 되겠죠. 이 사주 팔자대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했지만 원래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만 병신년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이 늦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늦은 건 사실은 병신년이거든요. 이렇게 팔자대로다가. 그러면 요대로다가
관인 상생하는 경인년에 만나는 경인년에 결혼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 따졌을 때는. 그러면 요사주 같은 경우가 최근홍세 같은 임진년 같은 경우도 결혼할 수 있는 게 대개 결혼 같은 경우는 비경보다 겁제원에 많이 하거든요. 겁제원에. 일단 경인년에 결혼했다 이해했을 거야. 경인. 이런 거 비슷해. 결혼해서 비교하는데. 남자는 관항하면 어린 여자를 만난다고 항상 내가 얘기했죠. 관항하면. 남자는 관항하면 어린 여자를 만나는 거고. 그러면 인성이 많아도 어린 여자예요. 내가 항상 이제 관이 있고 인성이 없으면 관도 없는 거예요. 인성이 있고 관이 없으면 그거는 관이 있는 거예요. 인성 때문에. 그래서 인왕하면 어린 여자예요. 관항할 때 어린 여자예요. 그럼 시광한 구조가 남자가 시광하면 연상의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남자가 시광하면 연상의 여자를. 제가 정화일주인데 무자년 기충년 같은 경우는 내 주변에 다 어르신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작년 올해 가서 조금 연령층이 많이 젊어졌죠. 이렇게 관을 내오니까 여자 팔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 시광하면 여자 팔자가 시광하면 비겁하고 식상이 왕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비겁이 왕하거나 식상이 왕하게 되면 되게 연하예요. 여자가 관하고 인왕하면 관항하거나 인왕하면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에서 남자죠. 되게 여자 팔자가 관왕 인양 같은 경우는 나이 10살 넘고 나이 차 많이 나 사람 많아. 여자 팔자 같은 경우는 인왕하죠. 주제가 비겁은 있어도 인왕해서 나이 많은 사람하고 잘 맞아요. 여자분 같은 경우가 저렇게 비견이 투한되고 인성이 왕하다는 거니까 결국은 자꾸만 이렇게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자분들이 당신 승질이 안 맞아서 거절하는 것은 식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식상. 자기 필요에 맞게 저기에서. 근데 인이 좀 쇠하면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저렇게 인이 왕하게 되면 받아들이긴 하는데 자꾸 흔히 말하면 딴 생각을 하시고 그러실까 봐 걱정이죠. 저 여자는 좀 목이 많은 남자가 안 맞습니다. 목이 너무 두터운 남자. 여자 목 반짝 턱목 좀 모행으로다가 네. 여름의 토 같은 경우는 빛을 이렇게 가리는 커튼 역할을 하는 것 말해서 빛을 가리는 커튼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이렇게 활동성보다는 좀 비활동성보다 좀 정착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고요하고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되게 여름에 저렇게 토가 강한 분들은 자기 승질이 잘 드러나지 않고요. 고분고분하고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자대원 가면 40임자대원에 가면 좀 더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좀 자기 그 위치를 구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개축하고 개대원 무토와 임수를 보게 되면 갈 곳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갈 곳. 똑같이 이게 무토가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는 원래 화를 가리는 성질보다는 임수를 갖다가 제수하는 것이 더 큰 건데
점수를 갖다 재수한다는 얘기가 뭔가 새로운 더 큰 기회를 갖다가 뭔가 맞이할 때가 됐다는 얘기가 그런 기회를 갖다 열어가겠죠. 사회 활동성으로는 더 나부예요. 기회를 됩니다. 기축되어집니다. 여자가 저렇게 일어나게 되면 소일거리라도 쓰게 사회 활동을 해고 살아야 돼요. 남자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푸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숙하긴 하네요. 남자분이 무식상이잖아요, 그죠? 제 생각으로 있는데 식상으로 있어야지 조금 더 이렇게 정신을 갖다 빼놓을 텐데. 내가 저 퇴근할 때 저 꽃다발 사 갖다 주나. 그러면 그것도 꽃다발 갖다 줘. 뭐하라 그럼 뭐하라. 참 팍팍한다. 유명한 사람들 마음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될까요? 유명한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마음을 여자 유명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뭔가 꽃다발도 좋지만 같이 이렇게 공연 보러 다닌다든가 같이 이렇게 뭔가 공연 뭔가 공연 같은 게 아니라 같이 뭔가 이렇게 영화를 보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또 같이 혼자 만나는 것보다 또 같이 만나는 게 더 좋고요. 여자 일어나는 사람들은 저게 섹시라고 하는 분에 노섹시하기가 쉽거든요. 그 섹시한 부분이 없으면 같이 만나는 얘기, 내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유명한 사람들 대개 결혼하는 방법은 대개 이렇게 집에 있으면 결혼 잘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밑에 있거나 누구 밑에 있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취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환경을 갖다가 그래서 남자를 갖다 오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환경을 보고 좋게끔 해야 된다. 시를 몰라서 그런데 상당히 이쁘게 생겼네. 아주 키를 크고 이쁘더라도 일단은 인왕하면 인형같이 생기는 없으니까 식상이 있어야지 생기가 돋거든요. 생기가 있어 보이고 살아있는 느낌이면 시광부터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거고 어쨌든 오행에서 저기 남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일단 만나려면 연애를 하려면 습이 발생이 돼야 돼요. 습이 발생이 되려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습이라 해서 벌써 이렇게 을목, 묘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습이 발생되는 것은 찬 기운이 뜨거운 기운을 만나야지 습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침의 기운에서 아침 기운에서 점심으로 가면서 습이 발생되는 거예요. 점심 기운에서 저녁으로 갈 때는 조가 발생되는 거라고. 뜨거운 기운에서 찬 기운으로 갈 때는 조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올 때 습이 발생되는 거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갈 때는 조가 발생되는 거예요. 발생돼요. 그러다 굳이 이제 우리가 글자를 쓰니까 을목, 묘목, 진토 이런 것들이 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을목, 묘목, 진토 같은 건 습할 때예요. 때. 묘달, 진달, 사달까지가 묘, 진, 사 요 세 글자가 연이든 월이든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습한 때예요.
유흥업소 장사 잘 되는 때도 묘진 4년이에요. 습해지는 거니까. 습이라는 것은 뭔가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나다. 습은 또한 다른 의미로는 낳다를 얘기해. 낳다. 무언가를 갖다 낳고 자식을 갖다 낳고 뭔가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팔자가 습해져야지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습해지는 것은 다시 얘기지만 찬 기운에서 따뜻한 기운이 들어올 때 만나는 게 습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간으로 표현하면 계수병화예요. 습해질 수 있는 외적 요건은 계수병화라고. 그래서 습해져서 나타난 글자들이 을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목도 습해질 수 있어요. 간목, 을목. 근데 목이라는 것 자체가 습해지는 어떤 글자로서의 그 글자가 나왔는데 그 목이라는 것은 함께 해갈 줄 아는 거예요. 함께 할 줄 아는 거라.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정호씨 결혼했냐고 장가 갔어요 이렇게 하세요. 뭐 여기 뭐 이게 장가 못 갔네 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어떻게야 이런 내가 리액션을 취한 거가 뭐 일부러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다 되는 게 이게 목이에요. 함께 할 줄 아는 거. 근데 함께 할 줄 하려면 목이 있어야 돼. 이 양반이 결혼 못한 게 유월생이거든요. 아마 유월생이죠. 신금, 유금 같은 이거는 참 무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글자야. 좋아한다는 게 무심한 거 있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왜 저 인상을 저렇게 쓰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그 무심함이라는 것이 그 유금이요. 신금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금태화 중에서도 이 신금, 유금으로서 태화한 사람들하고 사는 마누라는 돌아버려. 왜 돌아버리냐면 무심해서. 말이 없으니까. 재밌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사람을 갖다가 붙게끔 하는 것이 만나려고 하면 습해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습해진다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이렇게 해도 영화에도 봐야죠. 함께 하는 거죠.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 그건 습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좋지 영웅식을 갖다가 나쁜 사람 짚었는데 내 팔자도 좋아했다고 칩시다. 에? 좋아하면은 사람을 갖다 붙게 하지 않고 떨어뜨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 떨어지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휘를 갖다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요. 어휘. 습한데도 한습이라는 게 있어. 한습. 추운 데서 우리가 겨울에서 봄을 가면서 한습해지죠. 이거는 동정심을 유발한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그 예를 갖다 좀 나쁘게 들어볼게요. 전철역에서 두 개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길가에 그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 그게 수목이라고. 그게 한습이라고. 그 여자분들은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나약한 척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불쌍하다. 나약한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수목이라고. 저는 모릅니다라는 거 있잖아. 잘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수목이란 말이야. 이게 한습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 것들로다 이렇게 한습 자체가 되면 한습이 남이 있으니까 습이 오르는 거니까 붙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춘절생 같은 경우 복이 많다고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동정심을 갖다 유발하는 식이냐. 이건 한습이다. 그건 난습된 것도 있다고. 난습. 지금 4월생 올해 4년이잖아요. 4년 같은 경우에 개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난습해지는 성향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이렇게 그 처세라는 거, 만남이라는 거에 참 이렇게 흔히 말하면 풀해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 동적이 말하면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 즐거울 것 같은 거. 이게 난습이에요. 그럼 사지 우리 저기 조아씨 사주 같은 경우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습이에요. 난습이에요. 난습이에요. 같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거, 같이 있으면 즐거울 것 같은 거. 이건 동정이 아니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 기분 좋은 거. 그런 설레임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난습. 이게 난습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짱이죠. 네? 그러면 우리 종환 씨 같은 경우는 인기가 짱인지 종환 씨가 이렇게 써 있어. 신축, 병이 이렇게 됐어. 이거는 한습이죠. 그죠? 이건 남자가 한습하면 나 외로워 하면서 진지하게 나 외로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자가 좋아하는 부담스럽지 않나? 여자는 괜찮아. 근데 남자가 이러면 곤란한 거야. 어떻게 연습이라고 네? 해석이 추걸생이 네. 이 신금이잖아. 임수, 신금. 이 사주의 금생수가 과해서 목 자체에다가 순행을 했긴 한데 이민, 계묘 이렇게 가서 갑진까지 갔지만 한습이라고 이거예요. 난습이 아니라고. 난습, 여름에 습해지는 것을 갖다 난습이라고 그래야. 그래서 보통 4, 5, 2월에 목이 난습해질 수가 있지. 근데 요거는 겨울이 봄으로 왔으니까 한습이야 이거는. 요 병화 때문에 난하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인목이 없었으면 네. 습하다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요거 있으니까 습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팔자 전체는 이건 한하지 당연히. 근데 대운이 지금 갖춘 대운일 거야, 그지? 예. 그래도 한습이라고. 일세되면 무슨 기운으로? 그래도 한습. 그래도 한습이면은 표정이 굳어져 있는 것이지 그 난습은 표정이 화사해. 여긴 난습이요. 그럼 선생님들 다 봐. 난습. 같이 있으면 즐거울 것 같지 않아? 난습이요 이거는. 한습은 표정이 벌써 굳어져 있어. 경직되어 있다고. 바꾸려고? 바꿔봐봐 한번. 아까 얘기했잖아. 바꿔봐. 항상 기죽이 좀 웃으라고. 그럼 웃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 우리 그때 저기 정시아 씨는 항상 웃어. 근데 여기는 조야 조. 지금 한습하고 난습 두 가지밖에 설명 안 했는데. 네? 난습. 이게 난습이야. 우리 정지 미안해요. 잠깐 내가 이렇게 사주 입은 잠깐 된 거니까 이해해. 기호입니다. 하주 이 개묘 기유다 여기 그지? 하주 오랜만에 보니까 기유 여기가 뭐 유금이야 쓰나 해서 유금이야 쓰나? 여기 유금이야. 요거는 난조 적당하게. 아니 지금 이게 내가 보자마자 난조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럼 설명 다시 할게. 근데 가을인데 왜 난이 들어와요? 조. 난조가 뭘 말하냐면 뜨거운 것을 우리 저기 시골에 가면 건조실에서 고추 말리는 거 알아요? 다 서울 사람이라 모른다. 알아요. 아니 가을에 고추 따갖고 이렇게 널어놔. 건조실에 안 널어. 그냥 널어놔. 말리는 거예요.
그 말리는 게 뭘 말하면 난해서 조를 말린다는 얘기는 사람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하는 행동이 사람 떨어뜨리게끔 하고 정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람 봐서는 안 그러는데 그죠? 근데 이 난조는 사람을 갖다 정 떨어지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난조한 스타일이거든요. 사람 정 떨어지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한조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한주도 이제 얘기하려고. 한주 하고 싶어서. 한주만 사람. 한주 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주. 그래. 정환씨. 나한테. 그지? 이거 저기 운은 보지 말고 팔자는 하나하고 조해. 이게 맞춰졌는데요. 이게 얘기하지 말아요. 일단은 사주는 경우는 한조예요. 한습도 되고 한조도 되는 거예요? 갑진대운이 오니까 한습으로 가는 거야. 지금 팔자 원국만 지금 설명을 갖다 좀 해서 팔자 원국은 한하고 조한 거예요. 한하고 조하다고. 한은 쉽게 말하면 임자, 해, 자, 추. 넓게는 임까지도 조해. 한해, 한. 이거 또 써야 되나? 뻔한 거를. 이게 또. 제가 생각하는 한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게 이렇게 한. 요거까지만 한이라고 되지만 이것도 한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다, 차다, 냉하다. 한냉한 거는 한냉이 이렇게 한냉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냉이야. 한냉, 냉. 어렵다. 자축을 어렵다. 한냉하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여기까지 하나다가 찾아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까지 해서 난하다. 우리 저기 승현 씨만 알면 되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청명 오면서 온도가 15도 정도 오르거든요. 15도. 네? 여기 신월 같은 경우는 온도가 23도에서 25, 7도 이렇게 돼요. 난한 거예요. 뜨겁다. 그래서 한에서 난으로 가는 이 시즘을 세 가지를 나는 한냉은 이렇게 5글자를 주고 난은 5글자를 주지만 습은 3글자 임묘진이 습하다. 습해지는 때다. 지지에는 순환적 관점이니까 요걸 갖다가 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하다. 조해지는 때, 습해지는 때, 한해지는 때, 난해지는 때. 이 때를 말하는 것이 지지의 순환이고요. 청가조사에서는 임계가 하네요. 임계가 하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 을이 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정이 난하다고 얘기하고 경신이 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죠, 조하죠. 한조한사주라고. 정신을 사람을 붙인 사람 떨어내는 것은 난조한 거예요. 일단 붙은 거를 떨어내는 게 습기를 빼내는 게 떨어뜨리는 건데 한조는 사람을 아예 붙지도 않게 만들어. 난조는 반대로 난습은 시선을 탁 가게 만들어. 난습은. 그래서 잘 어울리고 너무 서글서글하고 편안하게 보여. 난습은. 그럼 함께 하고 싶고 난습은. 한조는 함께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자기도 그렇게 행동 안 해.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나?
저기 임수랑 해수가 있는데도 조예요. 그래서 병. 이렇게 됐고, 요거 저기 기본 세트. 병화, 개수. 병화, 개수는 습을 만드는 음양적 인자야. 용, 습을 만드는 용. 정화, 임수는 대개 조를 만드는, 좋아지게 만드는. 이사주에서 해수잖아요. 해수 하나잖아요. 근데 조에서 한두 간 거죠. 굉장히 한조예요. 해수라는 것은. 한조. 이때 쌀쌀하고 찬바람이 불어요. 해월을 생각하라고. 해시를 생각하라고. 그 시대 굉장히 옥깃을 여미는 추위라고 하잖아. 옥깃을 여미는 거. 기분 나쁜 옥깃을 여미는 거. 그 옥깃을 여민다는 것은 드라마에서는 코트를 벗어줘갖고 이렇게 하지. 니는 추웠을 때는 나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한조예요. 해수라는 글자나 임수라는 것은 굉장히 한조예요. 이 글자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저기 한조 같은 경우는 까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까칠이. 까칠이의 반대말인 나한테서는 뭐라고 할까요? 서글서글이죠. 서글서글에 복실복실하지. 사람을 갖다 상당히 기분을 업시켜줘요. 업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이렇게 붙게 만들고, 붙게 하고, 사람과를 같이 하게 만들고, 이게 난습이에요. 제 경우에는 다음 대응이 일사대응이었는데 그때도 계속 안 좋아. 다행이에요. 팔자원공안에서는 안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난 그냥 스페이스 때 만나는 겨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는데 이게 짜지지 못하니까 이걸 또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셔요. 그냥 이게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지 습이 뭔지. 그러면 팔자원공 잘 살펴야 돼. 지금 이 개수라는 것 자체 같은 경우는 습을 갖다가 요인할 수 있는 글자예요. 그잖아요. 사화 같은 경우가 병화 같은 경우가 있어서 사화 개수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습해질 수 있는 조건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쪽을 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난조야. 그죠? 난조요. 이렇게 봤을 때는 난조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난조한데 난습한 기질도 있어.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이 팔자는 난조해 이렇게 하면서 원령 대비 이것만 놓고서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글자로만 습도 있어. 선생님들이 여기 이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왠지 부드러운 표정 항상 해도 뭔가 웃는 생글생글 웃을만 미소를 짓고 있는 그 표정은 난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한습은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서 인상 쓰는 듯한 얼굴이 한조요. 난조는 벌써 스마일하고 있어. 난 스튜디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렇게 찢어버리고 있잖아. 그죠? 웃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항상 생글생글 웃는 거 이런 것들은 난습이라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난조적인 기질이 있는 어떤 그런 기질이 습 자체도 어느 정도 겸하고 있어. 이걸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사람들은 한난주수보다 지금 이걸 다 해석하게 되면 요도 다 그냥 대세를 갖다 하면 탁 볼 때는 이건 한조야. 여기 난이 개입됐는데요. 원령의 여기 추월 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15도예요. 추월 해시에 제일 추워. 추월 해시에 안 춥다고 하면 내가 추월 해시에 밖에 때 내가 쫓아가고서 태백산 꼭대기에 떠올리는 거예요. 이 태백산 꼭대기 바람 엄청 불어 이거. 바람은 신금이 부푸는데 신금 바람은 칼바람이라고. 경금 바람은
전체적인 바람이 이렇게 불어 눈보라쳐. 싱그바람은 눈보라를 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볍게 안 불다가 샥샥 부는 게 있어. 아주 기분 더 나쁘게 분다고. 그걸 느껴야 된다고. 그러면 유달 같은 경우, 추석 같은 경우에 온도가 20도 정도로 가. 아침 기온 같은 경우, 새벽 기온 같은 경우 15도까지 떨어져. 추석 지났나 이거? 네. 추석 지났어? 추석 지났으면 20도 약간 떨어질 때도 있고 그때 아침 시간에는 이슬이 맺혀 한로야. 한로 시간에 15도에서 13도까지 떨어진다고. 그 온도가 좋아하는 온도라고. 바깥에는 뜨겁고 안에는 찬 기온이 딱 그러면 요런 때 이렇게 서리 받고 다니면 바람 피는 거잖아. 응? 어쨌든 이게 온도를 따지라고. 요게 온도. 여기에서 화기운에 대한 행방에서 난조한 기운이 기본적인 연월에 대한 대세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마음 심상은 따뜻한 습을 갖고 있다고. 그런 애들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봐서는 참 이렇게 무심한 듯한 것 같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을사 지금 갑오로 갔나 이렇게 갑오을사 이렇게 하는 거? 거꾸로 지금이 병호대운이고요. 지금 병호대운 네, 그다음에 을사대운입니다. 을사대운 가면 이건 습해진 거예요. 이제 장가 가겠다 습해진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시에 있어서 심상에는 남아 있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남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을사대운 가면 이제 습해졌으니까 만나보지. 그럼 외롭지 않으셔. 자기 팔자 조사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네? 당신들 팔자 조사하고 싶으면 한 단수 못하면 얘기야 빨리. 어? 우리 궁통님 나는 어떠냐고요? 궁통님 내가 아니라 저 궁통님이 무신년생인데 4월생이니까 갑자가 된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신의 기해인가? 신의 기인가? 4월 그 동지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이에요? 동지예요? 4월 동지 크리스마스 날 저기 크리스마스 갖고 올 때 저기 눈 오죠. 그때 온도가 영상 0도에서 영하 5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 없죠? 아 크리스마스 때 영상 0도 기온이야. 이렇게 춥진 않아. 추월생은 영하 15도까지 가는데 4월 동지 정도 크리스마스 때는 추울 때가 영하 5도인데 해시가 되면 그래도 영하 5도 쳐요 여기야. 그럼 영하 5도. 한하죠. 한한 시절에 당신이 더욱 찬바람이 일으키는 분이야. 당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간이. 예? 추워 죽겠는데 거기서 또 참기운 쌩쌩. 그럼 저 양반님이 집에 가면 집안이 화기애애해진 게 아니라 분위기가 상당히 굳어진다는 얘기요. 애들이 신나게 놀고 있다가도 아빠가 딱 들어오면 그냥 방에 싹 들어가고 안 나온다는 얘기요. 왜? 한해 자기가 찬바람이 일으키고 다닙니까? 설마 그러겠어. 이 팔자는 안 맞는다니까. 설마 그러겠어. 그게 이거는 금사님들이 보면 한조하죠. 한하고 한한 때가를 만나서 또 한한의 한조한 기운이 주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한조한 거예요. 한조한 사람은 팔자가 그러면 한조한 사람들은 바람 피우는 분이에요? 안 피우는 분이에요? 여자가 좋아하질 않아요. 여자가 좋아하질 않아요. 한조한 사람들. 있는 거 떨어뜨리고 다니는 난조. 어? 아예 붙지도 않게 하는 붙지도 않게 하고 관심을 갖다 갖지 말라는 얘기거든. 이런 분이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게 운이
갑자, 을추, 병인, 정묘 이렇게 이거 습해지는 같잖아 바로 이렇게. 습해지는 가니까 붙는 거예요. 뭐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한습, 습으로 갔단 말이야. 이게 습해지는 조건이 있었죠. 이게. 네. 그래서 병화 뜨는 요 조건부터 이제 한습이 됐어. 여자분들이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동정심에 불쌍해서. 원래 그건데 저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래도 우리는 공부는 그렇게 했지만 저분이 그랬어. 나라면 매력이 있다고 또 하겠지. 그 말도 맞는 말이요.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게 해석하자고. 아무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한조하네 이것도. 근데 여기는 아예 난한 기운이 이거는 난한 기운 자체가 병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 난한 기운은 난한 때라고 해서 난한 때를 만나야지 난해지는 거지. 이 사주 자체는 이미 한조예요. 대개 이거는 내 주변 사람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난조한 거지, 아니, 난습한 거지. 나는 한조한 거라. 거기에서도 이 사람은 정신이, 인성인 정신이 좋아져.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이 무지하게 좋아해. 나는 한한 스타일이야. 임수는 한. 어디 가면 찬바람이 일으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네? 하나다. 내가 한한 느낌. 이건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조는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한조는 항상 난조가 분위기를 이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수직에서. 그래서 습이 발생이 돼야, 습이 올라야지 남자든 여자든 만남이 이루어진다. 습이 발생돼야지 연애 감정도 생긴다. 여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겉으로다가는 좋아했으니까 붙어있질 않은데, 내가 지금 이걸 좀 더 공부를 갖다 조금만 더 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무심한 거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있거든요. 신금이나 경금 같은 거는, 신금, 경금은, 이런 경금, 신금, 경금은 사람하고 마음을 갖다 통하고 교류하려고 해요. 신금이나 경금은 마음을 교류하고 통하려고 하는 건 경금이야. 신금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신점심을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하려고 하는 건 경신금인데, 유금은 그마저도 안 한다고. 그냥 나 냅둬, 나도 너 간섭 안 할게. 그 유금은. 그러면 그게 무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있어도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고. 나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새 같은 경우 공부할 때 내가 잠깐만 비교를 쓰려면, 나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참 건드리면 싫어하시는 거 알거든. 근데 내가 화급금 하는 경우에 자꾸 건드리는 거야. 유금은 만약에 유금이 있었는데 화가 없었으면 진짜 건드리지도 않아. 내가 화급금을 건드리는 거야. 제외한 개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 승질이 요렇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개수가 없었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야, 진짜. 그 유금이라는 것은 그런 조한 승질. 그럼 네? 어디요? 한조한 여자는 습해지면은 결혼하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습해지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습해져야. 지금 내가 사주가 일단은 한습이 되든 난습이 되든 습이 올라야지 만남이 이루어진다. 만남도 이루어지고, 외로움이라는, 선생님들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외로움을 자각하는 것 자체는, 외로움을 자각하는 것은 그것도 습이에요. 외로움. 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습이에요.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한조. 혼자 있는 게 편해. 난습한 사람은 벌써 이미 같이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이 떠나갈까 두려워. 난습은. 난습을 갖다 헤어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만나기만 하면 어떡이야. 5명, 6명 만나면 안 되잖아. 그잖아요. 이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난습을. 난습을 이별시키려면 조가 들어오든지 한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조 한 글자가 들어오는 거든지 한이 들어오게 되면 이별을 하는 거예요. 한이 들어와서 이별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보통 열정이 식어서라고 얘기할까요? 열정이 식어서. 시큰둥해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보통 결혼생활 10년 딱 하면 그 사람만 아닌 사람은 다 이뻐 보여. 그 사람만 아니면 다 좋아 보여. 그것이 온도가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도가 내리는 거. 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따로따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같이 하는 승질머리라는 것은 같이 할 줄 아는 승질머리는 습의하는 건데 조는 니일, 내일 이런 각자 하자는 얘기요. 저도 이런 걸 공부하면서 찾아봐요. 부부관계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 같이 다리를 올려놓고 잔다는 거 그런 거 알아? 우리 여기 붕통성이 같은 경우는 다리 올려놓는 거 싫어. 볼일 보고 이렇게 등 돌리고 잘 등산이 높아. 이 붕통이. 그러면 만약에 와이프분이 습한 분이었으면 이건 배신이요. 나를 싫어하는 증거예요. 뽀뽀를 하고도 여기를 쓱 닦어. 분명히 이건 나를 지저분한 여자로 취급한 거예요. 이게 한조가 하는 짓이라고. 습한 사람은 다리를 올려놓고 잔다니까. 포개놓고 잔다니까. 그게 습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습이라고. 어디 다닐 때 손을 붙잡고 다니는 것도 습이라고.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털어낸다고. 어이 쪽팔리게 왜 그래? 당신이 마침 가고 다시 마침 가고 시장 파는 게 나란히 들질 않아. 그게 좋아하는 거라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수가 느끼는 거거든. 수. 외로움이라는 수가 느껴요. 우리가 외롭다. 수죠. 오해보다 그러니까 수가 보통 외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화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보다는 같이 하니까 즐겁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즐겁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나란 것은 외로워질까봐 두려워요. 항상. 그님이 떠나갈까봐 항상. 그님이 변심할까봐 두려운 거야, 나는. 이 현실이 그냥 잘 유지됐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고. 지금이라는 향방 자체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남이라고. 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외로움인데 외로움에서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자꾸 내 자신을 갖다가 나 자신한테 숨겨 들어가려고 그래. 숨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은. 나는 내 마음을 다 표현해내요. 많은 사람들은 행동과 말 자체를 다 해요. 그래서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은 5월생이에요? 미월생이에요? 비월생이에요. 미월생은 물에 빠지면 뜨는 게 딱 한 군데가 있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딱 그 다 얘기하. 어? 그래서 미월생 화병 걸리면 노래교실 가서 솔레도 질러야지. 이 화병이라는 건 말 안에서 생기는 병이요. 이 미월생의 화병은 다 말하고 다 표현하는 게 미월생이라고. 그럼 반대로 축월생 같은 경우는 진짜 10년이나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하는 줄 알아? 벙어리 냉가슴처럼 맨날 말을 안 하니까 가슴만 두들기고 앉았어. 그래서 여기 가슴에 멍이 맨날 들어있어. 하도 가슴을 때려서. 내 할 말 다 안 했으니까. 이 응어리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응어리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월생도 가슴을 두들기시거든요. 의구. 뭐 말을 또 하나 하면서 의구 하나만 이렇게 자월생이다. 표현 자체가 안 해. 표현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 성질도 전달하고 상대 성질도 알고 이런 소통하는 방법이 이게 벌써 오미라고. 그래서 지금 사옴이라고 하는 운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운이 사옴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뭔가 표현을 다 하고 서로 소통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가 때가 됐다는 얘기라고. 지금 임여진이라는 것은 같이 할 줄 아는 거,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이 습이라는 건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피아노 같은 경우도 혼자 치는 게 아니라 같이 치는 거라고. 뭔가 같이 하는 거 참 보기 좋더라고. 피아노도 같이 치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 티우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외생이라든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작품이 안 나와. 그림이 안 그려져. 옆에 누군가 있어도 그래. 누군가 하나만 딱 있으면 신경이 쓰여갖고 신경이 자꾸 그걸 빠져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습한 사람들은 그림도 같이 그려. 너 이쪽 그려? 나 이쪽 그릴게. 그래서 같이 그려. 그래서 합작이 많아. 쓰도.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서 있어야 돼요. 그게 좋아하는 거라고. 어쨌든 습해져야지. 외로움에 대한 향방 자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그럼 다시 이제 목이라는 거에서 수가 화가 있는 중에서 개수가 끼면은 습이죠. 하절에 목이 있고 개수가 끼면 습이 발생되는 거죠. 하절이라는 것은 벌써 4월이라고 하는 것보다 5월 같은 경우에 목이 있으면 습해지는 조건이겠죠. 근데 개수가 들어와야지 습이라고. 개수가. 임수는 온도만 내리는 온도야. 임수는. 온도를 내리는 온도야. 그 온도를 내리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임수가. 그죠? 그럼 춘절 같은 경우도 임수 같은 경우는 온도를 내리는 기능이지 수비를 보지 말라고. 아셨죠? 개수가 있어야지 습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온도를 내리면 선생님들은 그걸 알아야 돼.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갖고 성에가 살짝 꼈을 때 종이를 갖다 딱 붙이면 잘 붙어. 근데 습기가 너무 많이 낀 거에 종이가 쭉 미끄러져. 그게 임수요. 그건 임수 같은 경우는 붙었다가 쭉 밀려가. 개수가 있어야 쫙쫙 붙어. 작년에 같은 경우도 쫙쫙 붙는, 작년에 임수, 올해는 개수란 말이야. 쫙쫙 붙는다고. 올해도 같이 한 과목 가면 참 불쌍하다는 거. 정신인가? 가르쳐주고 하니까. 습해져야지 하여튼 만나는 거예요. 연애관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와가지고서 조금 더 해볼까? 그럼 한주한 사람은 영원히 좀 남자 여자를 못 만나고 남자를 못 만나고 이성을 못 만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걸 하는 게 팔자에는 지금 조한 씨만 해도 한주하다는 여기 병화가 있잖아. 어? 그럼 축중에 개수 억지로 있네. 요거는 지지에서 4, 5, 미가 진, 묘, 진, 4, 5, 미까지 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그때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팔자 보고 언제 만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자진학 같은 거 보지 말고 천간에 이런 거 정의막 보지 말고 한남수에 맞춰줘야지. 땡긴다고. 응? 그 양반이 적어도 근데 이걸 보고서 이 한 주가 워낙 강한 세력이 있으니까 묘년은 아니라고. 적어도 진년에서 4년까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올해 여름에 만난다고 4개 한다는데 올해도 틀렸어. 천상 내년이나 후년은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말해. 그러면 내년 후년 가서 만약에 병신년 정년 가면 좋은 만나. 무슨 소리요. 그래서 내년 후년이 기회인데
아마도 이 한주한 승기를 빨리 깨우쳐서 극복을 해야지만 만날 수 있어. 우리 군통님이 설마 저 사주 가지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바람 피우는 사람이라고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무진, 기사, 지금 기사까지 왔나요? 아니 무진 배우인데. 그러면 이미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스페이스는 이 자수가 있고 온도가 진운의 그대로 영상 15도라 그랬죠. 진운의 그대로. 네. 그럼 한 자체지만 이게 한주한 사주지만 충분히 습이 오르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네? 만날 수는 있어. 만나서 까칠하게 해서라지. 그래도 만나지는 상황에는 문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진운에도 자년도 있었고 충년도 있었고 인년도 있었잖아. 근데 이런 운에는 호텔이나 여관이 사업이 안 돼. 호텔 사업은 회사 출근에 사업 안 된다니까. 호텔업은 묘년, 진년, 사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 잘 돼. 그래서 호텔 사업은 지금 피크요. 응? 이런 식으로 습이 오르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 이제 스페지고 스페지는 올해 같은 계산이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네. 오, 만나네. 네? 이분은 진운에 작년에 만난 것 같아. A를 만났어요. 만날 공산이 있어. 영훈 씨는 선은 많이 보는데 불발이 되는 게 이게 올 초에도 좀 선을 봤어야 되는데. 작품 많은데 잘 안 봤어요. 네? 올 초 같은 경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인묘진운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인묘진달에 선을 많이 봤어야 돼. 한 두세 번은 봤나 그래도? 자리 하나 들어갔는데 잘 안 안 봤어요? 선생님 여자 사주 하나만. 네. 정술? 경술? 네, 정해? 정해? 경신? 경신? 신사. 신사? 네. 남자 언제 만나요? 이 양반은 한이죠. 조죠. 네. 한조죠. 한조예요. 근데 해월 같은 경우, 입동절기 같은 경우는 영하다가 아직 안 떨어져요. 그죠? 영하도 안 떨어져요. 그래도 영도 가까워져. 그러면 굉장히 이게 그 아싸리 표정이 굳어져 있는 거는 냉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영상의 날씨, 사시면 낮 시간이거든, 아침 시간이거든. 그럼 온도가 영도에서 또 한 5도, 날씨가 낮 기온에 주면 5도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쌀쌀 맞은 사람이야, 이 팔자 같은 경우가. 쌀쌀 맞다고. 당신 승질만 맞는 것만 좀 저기 하지, 승질이 안 맞으면 쌀쌀 맞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사람 붙는 거 떨어내는 건 잘하는 사람인데 붙이는 건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거 걷어치우는 건 잘하시는 분이지 붙게끔 하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어디 가면 사람이 자꾸 붙어요. 한습 난습이라고. 있는 거 떨어뜨리는 것은 난조라고. 이 사람이 나만 기운은 있으니까 난조도 되고 기본적으로 난 한조잖아. 한조에서 난조가 이렇게 개입된 거라고. 난조 같은 경우 사람 있는 걸 떨어뜨리는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거 제거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까 폭에서 잔다는 잠깐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런 예는 뭘 말하냐면 사랑이라는 걸 믿어. 사랑이라는 걸 믿는 것은 좋은 감정이 이 습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이 생겨야지, 좋은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야지 행동도 나오거든. 근데 이런 한조나 난조 같은 경우는 싫어도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좋은 척하고 살아. 다른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 그냥 조건 가지고 그냥 산다고 그 의미하고는 틀리다고.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이렇게 승기랑 맞으면 이렇게 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 조한 기운 자체 같은 경우 난조한데 이 사람이 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해는 병술, 병자잖아. 을해, 갑신, 개미 이 정도 왔네. 이 양반 있잖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어? 있는 거 잘 떨어뜨리는 사람이지. 저 사주는 제가 들어오면 생쟁을 하는 건가요? 어디야? 저 사주는 제가 들어오면 생쟁을 하는 건가요? 인에서? 재생관? 아니 그냥 생제예요. 식상생제? 예. 아는지. 이미 쟁제하는 쟁제 구성을 갖고 있는데 아 월지가 식상이다. 식상이라서. 월지가 식상이 생제가 이미 안 하고 있는 사주는 생제 안 해. 저 식관에 대한 요소, 식관을 볼 거고 식하고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어요. 식상 생제 구조가 아니야 이미 저 사주. 난별자에서 만날만 하다. 놀 수 있다 저 사람 만나. 나 어때요? 저 사람한테 와서 좀 놀면 안 될까요? 이걸 지워야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비겁이 왕하면 남자한테 고분고분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까 유해질 마음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 사람 굳이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내년 올해 힘들어 보이고 내년 정도는 돼야겠다.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만날 수 있는 때는 됐어요. 근데 내년 후년 저 사주 같은 내년 후년 만났는데 이게 저 습이 들어왔어도 습이 들어오긴 했는데 습을 갖다 말리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 좀 처음에 좋은 감정 가지고 만났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좋아진다는 얘기가 이별을 잘하는 사람이거든. 여자분들이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있어도 이렇게 같이 하는 재주가 없어. 친구분이 저렇게 사주가 생겼어요? 이유상종. 네? 이유상종이에요. 다 좋아. 오천여예요? 아휴, 저거 결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멀쩡한 사람도 떨쳐버리는 사람이 잠깐 들어왔다 나갈 것 같고 참 걱정이네. 근데 저 양반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 중요한데 외로움도 안 느끼는 성질이거든. 저 성질은 습이 올라야지 외로움도 느끼고 저는 습이 오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저렇게 습이 오르지 않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서인들이 외로움이라는 건 누구나 다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 잠깐 외로우면 잠깐 부킹해서 만나는 거 있어.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계속 같이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팔자에 어떻게 개수, 즉 사화는 이쁜데 사수라고 하는 개수가 또 있고 또 이렇게 습해질 수 있는 가불목 이런 것들이나 인묘 이런 글자가 없다는 얘기. 부친성이 많이 부족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씩씩하게 혼자서도 잘 노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내가? 신앙한 편이죠. 비식태왕 뭐라 그랬죠? 옛날 조아씨. 비식태왕 사주 어떻게 사는 거야? 저 팔자는 한마디로 비식이잖아. 가족 모여서 있는 독신자 팔자 1호 비식태왕. 맨날 나 그런 소리 자꾸 하기 싫어. 아까 인비태왕보다도 비겁이 태왕인 게 더 유력하다고.
인비태화한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부모 모시고 살거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비태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노처녀. 비식태화, 그래도 독립은 했어. 독립해서 혼자 사는 독신녀. 비겁으로 왕한 독신녀는 사람하고 유대 잘 안 하는 승질머리의 독신. 비겁태화. 근데 모임 단체는 그래도 많이 활동해. 식사왕한 독신녀는 한 번 갔다가 온 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아예 갈 생각도 없는 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겁태화. 아까 그 나도 욕심도 했잖아. 자기가 맨날 결혼 하니까 결혼해야 되는 결혼 언제 하니 막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왜 그러지? 그래도 이렇게 내년 운세가 제일 좋아요. 내년 운세, 후년 운세 중 최근 올해 내년 후년 운세, 내년 운세가 제일 좋아요. 저런 사주 같은 경우는 아까 비식태화하면 연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연하들만 있어요. 네, 연하가 많이 껄쩍이 있잖아요. 많이 연하. 6살, 10살. 9살. 괜찮아요. 여자분들 비식태화하면 젊은 애들 같이 저같이 꿈이라면 좋아하니까. 맞죠? 봐요. 이 사람이 맞구나. 맞는 거야. 연하가 끌린다는 거 여자가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분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연하가 끌죠. 저분 20대만 학원 강사 정도 하시려면 되죠. 인건비도 비싸고 돈 잘 번다는 얘기야. 그냥 그게 아니라 있는 해월 자체 저렇게 금생수가 잘 된 사람, 금생수가 된 사람 흔하지 않은데 이렇게 저렇게 기본적인 수입에 대한 향방을 갖고 계신 모습이에요. 좋은 소리입니다네. 토수배합까지는 네? 토수배합까지는 어렵나요? 어디 보세요. 토수배합? 네. 토수. 저수주가 토수가 어떤 토수배합? 수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수 옆에 술토가 있는 걸다가 배 앞에서 토수 배합 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머물러 있는 환경 자체가 큰 환경이라는 얘기거든. 해월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원래 해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유통시장을 갖다가 관여하는 어떤 그런 유통시장적 관점을 갖다가 얘기하면 해수가 술토가 있으면 유통시장도 작은 유통시장이 아니라 큰 유통시장이에요. 근데 저게 수가 투간되지는 않았거든. 그 수가 투간돼야지 유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주는 금이 더 왕해. 그래서 금다 수탁적 의미가 있는 구조거든. 저거는 금이 왕해서 수탁됐다는 얘기가 물건 파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 저게 사람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정신. 우리가 금생수 할 때 수가 왕하고 금이 약해야지 물건을 파는 거거든. 근데 저거는 금이 왕하고 수가 약한 적이면은 저건 정신이라든가 정신. 뭔가 가리키는 걸 판다는 그런 걸 공유하는 거. 술토하고 해수하고 배합은 우리가 종합시장이 틀리고 일반 작은 상가가 틀리잖아. 상가에 대한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신이 있다고 먹는 장사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제한관이 먹는 장사, 카페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쉬고서 다른 거 하려고 하고 싶다고. 저 사람이 노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원래 이렇게 신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 쉬지도 못하는데 비겁태화한 식상은 뭐 했다가 때려치우고 또 잘 쉬고 그래야. 그래서 잠깐 논다는 게 한 10년 놀고 그래야. 설마 10년까지 놀았겠어? 한 3년 놀았겠다. 근데 어쨌든 이걸 하는 것인데 저런 분 같은 경우는 해야죠. 금생수가 수기보다 쑥 빠져나가야지 물건을 갖다 판매하는 것까지 손님한테 들려보내는 장사를 하는데 저 사주 같은 경우는 먹여서 보내는 방식은 가능해요. 그래서 먹여서 보내는 방식이 가능해서 뭐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나 뭐 카페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사실은 있어요.
뭐 뱃속에서 집어넣고 보낼 수 있잖아. 저기 금생수가 그런 뜻이죠. 근데 저기 금다수탁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칼국수 같은 경우는 막 대중적인 거는 수왕금약 금왕수왕은 대중적인 거 하거든요. 근데 금왕 수약한 거는 대중적인 거 아니야. 그런 저산화한테 우리가 잘 안 먹는 거 있어. 이탈리안 무슨 음식 이런 거 있어. 피자집 같은 경우는 그 수왕 금약, 금왕 수왕 피자집 대중적인 거잖아요. 근데 난 이탈리아 모시게 한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거 한다는 얘기야. 수왕 금왕 수왕. 난 무식한 거 같은 거 같아요. 영양탕집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양반 젊은 사람이 영양탕집 하겠어. 그죠? 비슷한 거 했었어요. 영양탕집 같은 경우는 감자탕? 금왕 수약한 걸 그 영양탕 같은 거는 가불하거든.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이 그거 하겠으면 말을 이탈리안 모시게 해서 잘 안 먹는 거 같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수가 그만 토한테 막혀있기 때문에 토한테 막혀있기도 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신을 파는 줄 알았더니 먹여서 보낸다는 얘기, 뱃속에서 넣어서 보낸다는 거. 저게 수은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좀 개미대원 다음 되는 이모대원 정도 들어오게 되면 들려서 내보내는 방식도 되기 때문에 포장 판매도 가능하고 왜 학원 선생하다가 그 식당 하다가 지금 쉬어요. 포장 판매도 인수 들어오면 들려서 내보내. 그 포장됩니다라고 쓰겠지. 이제 한테 어제 음식점에 그게 수가 들어오는 거죠. 제 사실은 올해 그 계산하는 개수가 이제 음양이 만나니까 이런 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뭐 아닌 건가요? 네. 제가 음양이 안 맞는 건가요? 내년 초로 내년에를 갖다 다시 기약해야 이 개미면을 만나는 건가요? 개미년이었습니다. 미년이었으면 예. 이제 내년 내후년 이제 가볼이잖아요. 아 개사가 아니라 개미년. 아니요, 어차피 내년이 이제 가보면 그리고 내후년이 이제 을미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 네. 개미년 만나는구나. 예, 그래 그게 더 낫지. 그게 더 나온 거죠. 안타깝지만 좀 더 기다려봐요. 근데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보쌈을 해야 돼. 자꾸 똑같은 얘기. 우리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들은 한조한 남자분들을 싫어해요. 한조한. 한국 남자들 중에서 서양들 여자분들은 되도록이면 가을생 남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을생 남자가 참 이렇게 일꾼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거 만나시면 좋아요. 네? 정사생이 딱 좋은 날 이렇게 이분 어떤지 좀 이렇게 아까 여기 조학이라 또 참 성실한 일꾼이에요. 십정관이 된다. 오 됐다. 오 됐다. 가능하다 이거.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식권에서 식권 만나라고. 이렇게. 나는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식권이 안 돼서. 근데 우리 저기 윤민 씨가 여자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데 하자 보니까 그래서 근데 내년에 인성은 피고 아까 이렇게 서른 들어왔는데 내키지 않아서 안 갔어요. 참 영웅시다운 말이다 그거. 6월생이라서 그랬어. 근데 이렇게 내연분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없거든.
가야지. 그 기대가 없고 만나지 가야지. 어쨌든 습이 들어와야 돼요. 습이 들어와야지 만나기도 하고 이별을 갖다가는 좋아하는 참 이렇게 애물 들어놓고 보는 게 참 쉽긴 한데 사람을 갖다 떨어뜨려내는 성질이라는 것이 좋아하는 건데 떨어뜨려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회적 이성적 관계에서 만나야 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분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우산이 높은 있는 게 식상이 그러면서 식상이야. 그 충분히 섹시함은 있다는 얘기고 얼굴이 그래도 이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어 보여요. 저건 못생기지 않아요. 비식으로 다 유기되는데 정화가 경금이 있는데 저산주가 경화가 있으면 정화로다가 재련을 했다는 얘기거든. 저거가 경금은. 근데 이 정화가 연이나 월에서 이렇게 재련한 게 예뻐요. 그 시에서 이렇게 재련하면 좀 약해서 더 이뻐. 원령에서 이렇게 한 게 저게 만약에 목생화까지 됐으면 더 이뻐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재련했으니까 뭐 미운상은 아닌데. 근데 저 식상 자체가 뭐 이렇게 굳이 저 연지에 있는 술토가 도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저게 도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섹시했다가 식상인데 도식했다가 뭐예요? 안 섹시하다고 반대로 얘기할까?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야.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식상을 갖다 도식을 하게 되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식상 무조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식상이 인성이 있으면 조절한다는 얘기니까 자꾸 브레이크 걸린다는 얘기란 말이야. 가다 말다 하는 얘기야. 식상이 식정관하는데 인성이 편인이 있으면 자꾸만 식정관하는데 거래를 하는데 방해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야. 식관이 만나는데 인성이 있으면 자꾸만 거래가 취소가 돼요. 조선인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조한사주들 같은 경우는 난한 기운이 난과 습이 같이 들어올 때 운에서 결혼한다, 만난다. 올해 내년 후년 같은 경우는 난습한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좀 기대는 해볼만 하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그래서 결혼이 보통 여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게 봄에 많이 이루어지죠. 봄에는. 근데 우리가 봄이라고 하지만 대개 4, 5, 미 이런 시절 때 많이 만나는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청간으로다가 이렇게 선인들이 간합될 때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간 간합될 때 만난다는 것은 대개 직업적 관계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간 간합이라는 것은 직업적 관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건 오행 관계가 아니라 대개 오행에서는 상극이란 말이에요. 벌써 간합이라는 것이 오행 상극이란 말이에요. 오행 상극이 합의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남여로다가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사회생활 속에서 남여로다가 만났는데 합의됐으니까 좀 뭔가 이제 약속되어진 만남이라는 얘기잖아. 합의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대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재훈에 보통 남자 이렇게 간합되잖아요. 되게 정재훈이 간합되는 그럴 때 가정을 누리고 싶고 가정을 갖다 이렇게 내 가정 내 공간을 좀 갖고 싶은 뭐 이런 운세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데 보통 많이 결혼 같은 거 많이 하려고 하시죠. 이 간합은 그런 좀 뜻이고 실제 이게 일지, 육합, 뭐 삼합 뭐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는 조금 설득력은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갖다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지합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굳이 삼합이 지지 보통 일지에 삼합계 있댔다는 얘기가 되게 선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는 원래 해석하면 남녀관계로 선봤다는 얘기, 누가 소개가 됐다는 얘기로 소개돼서 뭔가 약속된 움직임을 한 거니까 그런 때에 누구 약속을 해서 만났다는 얘기하니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도 그걸로 다 만났다는 생각을 단정짓기는 곤란하죠. 제가 다시 얘기하면 배우자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음양이라고 해서 되게 겁재혼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이게 솔직히 비경 겁재혼에서 겁재혼에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화는 병화, 병화는 정화, 임계수 같은 거, 가불목 같은 거 비경 겁재혼에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음양짝에 대한 음양짝이거든요. 그게 음양짝. 그거는 상대를 보는 관점 자체가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되게 사람들 우리가 번뇌 겁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서두른다는 성질이거든요. 서두르는 말하는 거니까. 남녀 관계에서의 겁재 분위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내 음양적 짝에 대한 배우자예요. 되게 그 눈 때 콩깍푸시였다고 많이 얘기하고 그러죠. 그냥 좋아서예요. 순수하게. 되게 재성은, 관성은, 남자 같은 경우 재성은, 여자는 관성은 이런 식으로 육신적 배우자, 이렇게 육신에 대한 어떤 관성이나 되게 이렇게 관성이나 재성 같은 경우에 선을 많이 보는데요. 선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거는 서로 간의 조건을 갖다가 대비한 만남이에요. 이미 조건을 대비해서 그런 때는 되게 만남이 선을 통한 만남이 많아요. 소개 이런 거. 저분 같은 경우도 위에 사람들도 올해 만약에 정사월이 있었죠. 정사월에 만약에 했으면 누구 소개로가 만나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만났을 거예요. 되게 관성으로는 되게 그 소개로 만나는 거예요. 그건 육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일간이 아극하고 극하자 하는 그렇다는 얘기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게 관하는 애 만나면 인성이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아까 전처럼 관인상세한다는 얘기니까 운에서 관이 있고 운에서 또 인성이 들어서 남자한테 구애받는 문제거든요. 되게 인성에 팔자에 인성이 있으면 남자가 많이 껄떡거린다는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인성이 있으면 남자가 많이 껄떡거리는 거고, 없는 사람은 인성에 이제 구애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팔자에 있고 또 운에서 오면 그때 구애받을 때가 됐다는 얘기.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옷 사주고 막 그러는 게 있거든요. 저렇게 여자분이 식상에 관사를 대한 사람들은 남자를 만나면 옷부터 사줘요. 네? 저 분명히 옷 사줬을 거예요, 남자. 그래서 옷 사주고 뭐 사주고. 그게 식이 관을 갖다 대서 뭐가 사줬다는 얘기야. 뭐 사줬다는 얘기야. 식상에 관사를 봐야지 뭐 사줘. 또 여자분들은 편인이 있어야지 또 무언가 또 사죠. 인성이 정인이 있는 사람은 만나지 마, 남자 입장에서. 이건 내가 사줘야 돼, 남자 입장에서. 편인 있는 사람은 여자가 먼저 선제공해. 식상이 있어도 선제공해. 맞춰가는 거지. 아이고, 말이 안 되긴 안 된다, 그지? 그런 거 그냥 이해하라. 남자가 이렇게 식상생지에서 제왕하게 되면 기마이가 좋은 사람이거든. 기마이, 기분 내는 걸 말하는
기마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여자 입장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근데 남자가 이렇게 식상생제로 제왕하지 않고 제가 약하면 기마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 사람 만나면 여자한테는 좀 그렇잖아요. 남자분 팔자 같은 경우도 재생관하는 구조가 또 이렇게 식상을 설계하는 구조가 있거든. 되게 재생관만 돼 있어서 운에서 식상을 만났든가 식상을 갖다 설계하는 재생관을 만나면 이거는 참 여자분 입장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처가댁 재산까지 좀 이렇게 약간 몰락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좀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신약 신앙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재생관만 잘 되어 있는 사람 만나서 관인상생 되지 않는 분도 괜찮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재생관살 잘 되어 있고 무인성한 분들, 이런 분들은 재생관살 잘 되어 있고 무인성한 분들, 이런 분들이 대개 뭘 말하냐면 남자분 팔자가 그렇게 생겨 있으면 되게 여자분 이렇게 아기가 있는 이제 보통 이제 여자분한테 결혼하는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애 키우고 있는 여자분들, 그런 데 가서 열심히 돈 벌어주는 분들이 되게 재생관 무인성, 대생살 무인성, 인성이 있으면 거기서 너무 이렇게 생겨요. 당신 권리가 생겨지는 건데 인성이 없어야지 돈만 벌어다 주시는 분이 돼요. 선생님, 여자 팔자에서 인성하고 재성을 의무, 인성을 권리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당연하죠. 여자 팔자는 재생관하는 재성을 갖다가 의무라고 얘기하고요. 인성은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분 팔자를 딱 볼 때 재성이 많으면 의무가 많은 사람이고 인성이 많으면 권리가 큰 사람이죠. 여자분들 무지한 사람은 되게 권리가 큰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다가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듣고도 실제 인사하다고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여자들 같은 무지한 분들이 당신은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걸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할 만큼 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당신은 의용과 권리가 크신 분이라면 당신은 안 온다니까, 상담 안 한다니까 싫어서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니까. 아유, 조선팔도에서 이렇게 참 무지한테 그런 거야. 무지한테. 아이고 참 잘했다고 얘기해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제왕하고 인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냥 의무만 하고 권리가 없네요. 이 말 못 알아들어. 아이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만치 못해서 이거 미안하게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은. 거꾸로 얘기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가 이기가 다 바뀌어버려서 그래. 사람들의 사고가. 이거 공부하는 원칙대로만 이렇게 상담하면 잘 안 맞지 않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리적 상식이야.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 제왕인약이 좀 낫죠. 근데 아까 이렇게 재월령에 인왕한 분, 천간에 이미 쫙 있다고 했잖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권리보다, 이제 의무보다는 의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온통
권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적응력을 갖다 부재하시겠죠. 제 눈에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유? 재혼이라는 발자가 재혼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자유차겠다는 얘기죠. 좀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얘기했죠. 재성이라는 것은, 재성이라서 좀 더 편안한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대개 인성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발 빠졌으니까 살아요. 재성은 이렇게 힘든 걸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재이라는 사주가, 재성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익을 보고서 뭔가 투자도 하고요. 재성이라는 것은 뭔가 좀 더 즐거운 현실을 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걸 찾는 거라고. 인성문은 반대로 인성은 뭘 말하는 거냐? 마땅하진 않아도 이 상황에서 그냥 젖을 수밖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인성문에 되게 이혼할 공사는 크진 않아. 그냥 사셔. 근데 재혼에 이혼을 했는데 또 재혼이 맞나요? 재혼은 되게 제격이 제격이라는 소리는 재혼에 이혼했다는 얘기는 만나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즘부터 좀 대응해서 그 재혼이 만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도 있다는 얘기거든. 재혼이라는 걸. 네. 나 같은 이혼하겠다. 그지 않아? 그지? 나는 김중배의 다운드가 좋아. 아니 그게 제격이지. 그게 제격이라고. 만약에 인격이었으면 그건 아니야. 인격은 그 사고방식이 벌써 죄라고 하는데 치우쳐져 있지 않아. 인격은 첫째도 둘째도 품이야. 삘이라 해서 대화를 중시하고 서로 소통하는 걸 중시해. 제격은 불편한 거 못 참아. 불편한 거 못 참아. 먹고 사는데 기본적인 향방이 돼야 돼요. 제격은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격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불편함이라든가 뭔가 불편함을 갖다가 온다는 것은 견디기가 참 힘든 얘기야. 재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걸 잘 찾겠어. 그렇잖아. 나는 그래서 화장실도 한 달에 하루에 2~3번밖에 안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그래서 화장실 먼 데 가면 정말 귀찮아. 가차이 있어요. 밥도 이렇게 3끼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해. 그죠? 한 번에 싸서 먹고 아침 먹든지 저녁 먹든지 싸서 먹든지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제격이라서 간편주의야. 간편주의. 여자분들 제격을 갖다 내가 좀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 제격 자체 같은 경우는 되게 제격 중에서 원령정제, 시상정제 이런 분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시상정제가 이혼율이 너무 높고 원령정제가 그 다음인데 그분들이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자기가 꿈꾸는 삶이 현실과 다르면 내 생활에 대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내가 살고 싶은 어떤 그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자꾸만 상대로 하여금 방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신다. 그걸 못 견뎌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림, 꿈인가 그런 걸 갖다가 잘 지켜가길 원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내 시간, 내 공간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자분들이 더군다나. 남자분이 맨날 방해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나 둘러싸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거. 참. 그러니까 내가 내뭘 하려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 저도 손님들을 상담하면서 이혼하는 사주는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하는 사주가 아까 내가 시상정제, 원령정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요즘 같은 경우는 성격 차이, 뭐 이렇게 이런 차이로 이별을 갖다가 되게 하는데 그냥 제도, 이 사회적 제도, 이렇게 사회적 현상이 이혼도 만들어가는 거지 이혼하는 사주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래도 그냥 아직은 이혼하는 이유가 되게 경제적인 사유로다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하고요.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닥 핑계지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녀의 불륜 뭐 이런 것도 이게 큰 뭐 이혼 사유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구실이지 그것이 직접적 이혼의 사유는 아닙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근데 내가 김중배 당들과 우스우스를 했지만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있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게. 근데 그 떠남이라는 게 되게 사유들이 되게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남자는 밖에 가서 해도 이혼을 안 한다고 하지만 여자는 밖에서 해도 이혼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 하대. 근데 그것도 옛날 말이야. 요즘은 그런 거 그냥 남녀 똑같다고 생각해요. 모르게 하고 하는 게 상책이에요. 네, 모르게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 게 직접적 이혼 사유는 아니에요. 근데 대개 이제 외도에 대한 문제를 관대하게 봐주는 것은 인성이에요. 외도에 대한 부분을 용서 못하면 무인성이에요. 무인성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인성 그득한 분들은 남자가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용서를 합니다. 기분은 좀 나쁘지만. 선생님들이 남자들은 눈치껏 바라는 표시해야 돼요. 여자가 유인성하면 인성 그득하면 알아서들 하죠. 근데 무인성하면 정말 안 들키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발각이 되면 무릎 꿇고 막 빌고 눈물 흘리면 봐주겠죠. 여자가 누워서 저에서 이해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해하는 정도가 있는데 이해의 폭이라는 게 무인성하면 이해 못한다. 근데 또 이렇게 계절로다가는 하절하고 추절 같은 경우는 이해해요. 근데 동절, 춘절생이 마누라라면 포기하세요. 특히 동절생이라고 돼 춘절생이면 힘들어요. 춘절생 인성화하면 아이, 어떡해요? 그건 포기해야 돼. 춘절생이면 이게 시시때 때 생각이 나거든. 저 새끼 반핀 생각만 하고 절대 모니터지 않고서 얼굴 갖다 확 뽑아놓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춘절생이거든. 잊어먹는 걸 잘하는 건 또 가을생이 잘하지. 가을생은 옆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지 잃어버리는 것도 빨라. 근데 옆에 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는 좀 확고하게 가지려고 하지. 가을생. 그래서 사회들은 외도하면 다 배우자가 기분 나쁘다, 뭐 어쩌기 용서하는 거다. 그거 아니라고. 사주 방황에서 하루
이 양반한테 걸린 거는 이 양반이 남자의 외도를 보고서 참아주는 시간은 3시간도 안 참아. 바로 그냥 도장 찍고 와 빨리 딱 찍고 가버려. 기술할 거 없어. 인성 있는 사람들은 꿍 해갖고서 가슴만 두들기더라고. 가슴만 두들기. 그래 인성이 여기까지 없는 할게요. 거예요? 인성이 없는 거라고 하나요? 이거야? 이거야? 거기 허약하죠. 조금 원령에 대한 식상이 워낙 강해서 여자가 식상이 맞춰가는 능력이거든. 남자한테 맞춰가는 능력인데 이 맞춰간다는 얘기는 내가 강아지처럼 소유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강아지 누가 침발로 그러면 정말 싫어해요. 내 강아지 새끼 누가 침발로 그러면 싫어요. 이 식상이죠. 그래서 원령이라는 것은 그 심상이 항상 남아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격으로 당하는 식상들이 특히나 예민하죠. 그런 어림도 없어. 근데 인성격이었습니다. 기분은 나빠. 하나 두고두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스스로 다 이렇게 용서를 갖다 그렇게 하죠. 편인 만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 기다립니다. 여름생은 그렇다고 이렇게 가을생 여자분들이 가장 좀 가을생 편인 같은 경우 망한 사람들이 되게 집 나간 남편 기다리고 하죠. 살림살이하고 나가고서 이것도 기다리는 게 있어. 참 착한 건지 좋아한 건지 잘 모르겠어. 기다려요. 와주는 것만 해서 감사하는 생각. 그런 여자들 때문에 진짜 문남 여자들이 많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근데 남자 입장에서 그런 분 괜찮지 않아? 참 아닌가 보다. 그럼 도라는 와요? 네? 편인 여자가 기다리면 도라는 와요? 가을생 편인 여자. 기다리면 남자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예, 늙어지고 힘 빠지면. 내가 이게 가을생 임계수가 되게 가을생 임계수 일간들이 편인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30, 40대 보통 다 와이프 남자를 바람 피우고 나가서 바로 뭐 멀리 가도 안 나가서 갑자기 살림 차리죠. 물품 관리는 언제 들어오냐고 그러면서 네, 늙고 힘 빠지고 돈 못 벌면 올 겁니다. 그걸 뭐에다 써먹게 재산 차리게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 이런 점을 다 보고 이런 게 점입니다.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부터 다 안다. 그렇지, 그렇게 알지. 근데 공부는 이렇게 하는데 올 겁니다. 곧 올 겁니다. 곧 온다는 게 어디 그냥 10년을 소화준 분이 있어 나한테. 곧 온다. 보긴 뭐를 그래 왔잖아요.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고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집 앞에 현관까지 들어온 게 어디예요? 그때 이제 밥이라도 먹으라고 좀 꼬시죠. 아유 그 말을 못했어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서 기다렸더니 또 한 2년을 기다려서 또 왜 웃으세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